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공동 소유의 등기라고 해서 별 내용은 없는데 상당히 역시 한 문제 이상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요건 민법 얘기가 좀 세팅이 돼야 돼요. 공유라는 개념, 합유라는 개념, 총유라는 개념, 그리고 구분 소유적 공유까지 총 4가지 개념이 공동 소유와 관련이 되게 됩니다. 먼저 공동 소유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논의했던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여러분 교재 245페이지부터 공동 소유 관련한 개념 몇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해서 자, 일단은 단독 소유는 아까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처럼 좀 단순하게 가는 주제이고, 공동 소유는 자, 공유가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총유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 총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교회 자산을 소유하는 형태, 종중 이름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총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먼저 총유 관련한 쟁점들 몇 개만 체크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재 몇 페이지? 245페이지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 뭐가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이슈가 법인 아닌 사단 관련해서 등기 신청할 때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보셨고요.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 교재 24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가서 보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거의 시험 문제 답이죠. 바로 첨부 정보라고 하는 거. 자, 먼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 정대대라고 하는 거. 정관 또는 규약하고요. 관리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이런 것들이 바로 필수적 첨부 정보상이 된다. 그런데 출제 이슈,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 정대대 외 포인트 뭐가 있어? 결이라고 해서 종중총회,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다시 갑시다. 자,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명의인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전주 이씨, 충무공파 이런 식으로 어떻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전주시 충무공파는 손발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자,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주시 충무공파가 부동산을 살 때는 정대대라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 족할 것인데, 선산 팔아 처먹을 때는 어떻다? 정대대 결이라고 하는 거. 정대대 결해서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하나만 더 검토할 주제가 전자 신청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죠. 여러분 교재 248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출제 포인트. 자,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전자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는데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녀석은 어떻다?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총유와 관련해서 등기 신청 등등등에 있어서 주요 이슈 4가지가 되게 됩니다. 얘가 7년 동안 3문제가 답을 뽑을 정도로 4문제 뽑았나? 하여튼 도배하다시피 특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합유 얘기 하나 더 봐야 되죠.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아까 245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등기 당사자 적격 없는 것 중에 민법상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유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도 등기부에는 민법상 조합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떻다? 등기부에 표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민법상 합유체에 있어서, 조합에 있어서는 바로 합유자의 성명 등이, 그리고 합유의 취지 등이 어떻다? 등기부에 표시가 되는 것이지, 절대 이 합유체 이름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다?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논의했던 것이 총유하고요, 합유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등기 관련한 쟁점들을 체크해 드렸고요. 이제 공동소유 중에서 여러분 교재 253페이지 공동소유 중에서 먼저 공유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등기법과는 무관하게 어떤 얘기, 바로 법률 관계, 민법 얘기부터 먼저 스토리를 잡아가야 돼.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 소유인데 등기부에 각 공유자의 지분이 표시가 되는 이런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야. 어떤 부동산에 갑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민법 얘기인데, 자, 우리가 이 공유자라고 하는 사람, 이 공유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근데 지분 비율에 따라서만 어떻다? 사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거 이제 듣고 버리시면 되는 거야.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유물의 사용 등에 관해서 누가 사용할 것인가는 관리특약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민법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유에 있어서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지분권을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져야지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 구조야. 지분권을 처분하게 되면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다른 사람이 그 공유 지분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한편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분할 청구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공유물에 대해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됐던 주제가 이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원의 판사가 야 이렇게 땅 쪼개 라고 하는 판결을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 불렀었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 등기 없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패소자, 승소자 불문하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공유물의 분할 관련해서 최장 5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불분할을 약정할 수 있고, 이게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게 이제 공유의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바로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공유 지분권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지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연히 어떻다? 바로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따로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얘는 어떻다?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몇 개 공부하셨잖아. 판결 등이 있었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소, 합병, 그다음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등기,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이렇게 몇 가지만 단독 신청이고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자, 이제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신청 정보로서 이전 되는 지분 등을 표시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이제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때는 이전되는 지분을 등기부에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되는 뭐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되겠고, 자, 뭔지는 모르지만은 겁나 시험 문제에 많이 답을 뽑고 있는 게 불분할의 약정에 관한 등기, 이게 출제 쟁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끼리는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자, 예를 들어 갑이 60%, 을이 40%, 그리고 우리 5년간은 분할하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약정을 했다 한들, 만약에 을이 병한테 자신의 지분권을 팔게 되고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병한테 뭘 주장할 수 없다? 불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 대신 이제 불분할의 약정이 등기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바로 바뀐 그 지분권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불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등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분의 양수인에게 불분할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만약에 자 이때 이제 공유물의 분할을 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또는 그 기간 다시 최대 5년을 범위해서 갱신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걸 없앨 수도 있겠죠. 폐지할 수도 있겠고, 이런 변경 등기 등은 어떻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예, 시험 문제는 거의 100% 나오는 답이 공유물의 불분할 약정 또는 변경, 갱신 등기는 어떻다? 공동으로 신청을 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모든 공유자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바로 공동 신청.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은요. 이 문제는 거의 답이 뭐냐면 바로 공유물 불분할 약정에 약정, 그다음에 갱신, 변경 등기 어떻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에 몰입되다 보니까 쫄리지. 해서 이 파트에서 공동 신청 중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게 되네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바로
유증 공동 신청, 그다음에 불분할의 약정 등기, 이것도 어떻다?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유에 있어서는 항상 기본 개념이 뭐야? 분할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예외로서 불분할을 약정할 수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등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등기란 건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 왠지는 몰라요. 모든 시험 문제 공유에 있어서는 불분할 약정의 약정, 갱신, 변경 등기 공유자 전원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걸 갖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많이 뽑아내. 근데 수험생들이 여기까지 못 따라와.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공유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 민법에서 공부하시다 물권법 파트에서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거든. 개놈의 새끼들이 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그리고 등기법까지 와버리면 사람들이 민법에서 공유가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등기법에서 공유 얘기를 해버리면 머리가 또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야. 공유가 뭐가 다 좋은데 불분할 약정의 갱신, 변경, 약정 각종의 등기는 무조건 어떻다? 공동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내용을 알고 나서 보면 진짜 유치하다니까요. 맨날 불분할 약정 등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자, 그 정도까지가 공유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요건 이제 출제 빈도는 현저히 떨어지죠. 근데 요건 이제 민법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등기부에는 공유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독 소유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 구조야. A라는 토지가 있는데 갑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평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 6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그 다음에 을이 4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는 관계, 이걸 우리가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래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로 봐야 되는데 우리 실명법 공부할 때 자, 양가 상신 이런 거 있었죠?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상호 명의신탁, 그다음 신탁법상 신탁 등은 실체 관계와 권리 관계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한 등기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죠. 바로 이 녀석이야. 이게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민법 체계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은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공동 소유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단독 소유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갑은 A라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을은 B라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근데 갑이 A라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데 B라는 녀석이 와서 자신의 특정 부분을 이용을 하는데 방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갑은 을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왜? 내 땅 쥐가 침범을 해왔으니까 어떻다?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팔아먹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A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매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이제 하나가 단독 소유니까 방해 배제 청구, 두 번째 이슈가 처분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다 구분 소유적 공유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한편 구분 소유적 공유는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이 A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하고 있고 을이 B 부분을 배타적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자,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이 싸가지 없이 A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를 하는 걸 을이 발견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동 소유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는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동 소유 일종이니까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자기의 특정 구분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 하나 더. 자, 이 공유입니다. 공유는 어떻다?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어렵지가 않은데 공유의 개념을 놓쳐버리면 구분소유적 공유는 머리가 터지는 거지. 그래서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 이 구분소유적 공유의 관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실체 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유효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해지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자, 무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차피 무효는 아무 때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되면은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여기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해제나 해지의 문제는 일단은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해야지 뭘 할 수 있다?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분소유적 공유 등기, 고분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우리 법에서 선언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도 할 수 있다? 해지도 할 수도 있다. 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등기법이랑 별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고, 민법에서 다뤄지는 주제, 뭐 예습 겸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합의유라고 하는 거. 자, 합의유 관련해서는 이미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 민법상 조합은 어떻다?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다.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A라는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 을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지분이 표시가 안 된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합의유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합의유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합의유는 거의 현실적으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합의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지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외부적으로 어떻다? 표시가 되지 않는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합의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해서 합의유라고 하는 것은 공유와 비교했을 때 앞에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됐었고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합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지분 처분의 자유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합의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분할 청구라는 것도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등기법에서 이슈가 되게 되는 거. 자, 합의에서는 이미 본 것처럼 지분이라는 것은 어떻다? 표시되지 않는다. 그렇다 치고 합의에서 유일하게 논의의 쟁점을 삼았던 게 합의유 명인 변경 등기. 이건 한 8년 됐습니다. 시험에 나온 지. 합의유 명인 변경 등기.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서 갑이 60%의 지분이 있고 을이 40%의 지분이 있다라고 등기부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이걸 공유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갑이 자 공동소유자고 을이 공동소유자인데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한다? 합의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공유라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과 지분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공유자는 갑과 병의 관계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공유에 있어서는 뭘 하고? 지분 이전 등기란 걸 해야지 어떻다? 지분 이전의 효력이 발생되게. 이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합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이 합의자,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누구한테? 병한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뭘 하게 되면? 다른 합의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어떻다?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다른 합의자의 동의를 얻게 되면 뭐다? 합의유 지분의 이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까 공유에 있어서는 등기부의 지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서 합의에 있어서는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유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합의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변경 등기가 뭐라고 그랬어? 후발적으로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그걸 시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변경 등기. 그래서 원래 합의자가 갑과 을이었는데 갑과 병이다라는 식으로 이 명인을 바꾸고 하는 걸 우리가 합의유 명인과 변경 등기에서 이건 좀 오래전 문제인데 일단은 공유에 있어서는 뭐야? 지분 이전 등기. 합의에 있어서는 형식상 어떤 형식을 취한다? 합의유 지분 변경 이전 등기가 아니라 합의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참 설명드렸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건 딱 한 가지야.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 설정, 뭐 변경, 갱신, 각종 등기는 어떻다?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그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요 얘기 하나밖에 실제 쟁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등기법 얘기만 하게 되면은 이게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공유와 합의의 법률 관계 또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 관계 한번 스크린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라는 개념이 있다.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고
자,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공유에 있어서 각 지분권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되게 될 테고. 그래서 자, 지분 이전 등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고, 지분 이전 등기가 있으면 공유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했던 게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응해서 불분할 약정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가능했었고요. 문제는 이 불분할 약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번은 불분할 약정의 등기, 불분할 약정 변경의 등기, 불분할 약정 갱신의 등기 이렇게 세 개 막 네 개로 끌어가. 그래서 항상 이때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개소리. 바로 불분할 약정의 등기 등은 어떻다? 무조건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 자, 민법 얘기였었죠.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체 관계는 단독 소유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률 관계를 해석할 때는 공동 소유로서 성격도 인정되게 되는 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그림을 아예 외워버려야 돼. 갑이 자,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을이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단독 소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을이라는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배타적 사용 수익 부분에 침해를 해오게 되면 방해 배제 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다. 한편 자,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지 멋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한편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은 공동 소유, 공유의 일종이 되다 보니까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병이라는 제3자가 불법적으로 침해를 해오게 되면 공유자인 을도 나서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유이기 때문에 모두 할 수 있다.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다.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이게 이제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니까 이게 무효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따로 이 실체 관계와 등기 부의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는 어떻다? 유효한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봐야겠고, 그래서 해지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합의 거의 구성 안 되는데 단어 하나 외우시면 되지. 합의 명인 변경 등기. 합의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가 된다? 합의 명인 변경 등기. 이 정도가 공동소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의 대부분은 불분할 특약은 항상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공동으로 신청하게 된다. 그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고 있는 것이 바로 공유 파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안 온다니까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민법에서 공유에서 이미 아작이 난 상태에서 공유 등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감 자체를 못 잡아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여튼 등기법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민법에 대한 공포들이 내재가 돼 있어서 좀 힘들어해. 근데 실제는 별게 없어. 등기법이 자, 응용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정보법은 문제가 쉬우니까 12문제 중에서 한 8문제 내에 그냥 맞출 수 있게 세팅해 주고요. 등기법은 공부기간 했던 분들이 6문제 내에 맞추면 된대. 근데 우리는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소유권 보존기 누가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아직 매번 나온다는 그 아이들 한 10개에서 15개만 달달달 외우면 돼. 그러면 막말로 그 중에서 딱 반 정도는 무조건 그냥 날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겁나 어려워져. 그래서 몇 개 키워드 되는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 그 등기법에서 6문제 맞춰도 아주 안정적입니다. 나머지 과목들에 대비해서 해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였고요.